징역 419년, 1000년, 3318년, 그리고 3만년 모두 미국에서 실제 내려진 선고입니다. 2017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와 맞불 집회가 열리고 이 맞불 집회 군중 쪽으로 차량을 몰아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제임스 알렉스 필즈는 22살이던 2019년 종신형에 더해 징역 41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필즈는 재판 기간 동안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도 있어요. 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2013년 5월 전 세계를 경악시킨 미국 클리블랜드 납치 사건의 범인 아리엘 카스트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징역 1000년형을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10년간 3명의 여성을 납치,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강제 유산을 시키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카스트로에게 검찰은 악질적인 살인 2건, 성폭행 139건, 납치 177건, 성적 학대 7건 등 모두 97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카스트로는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사형 가능성이 제기되자 93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검찰과 일종의 사전 형량 협상을 벌였고 오하이오주 법원은 2013년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징역 10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콜로라도주에서는 영화 속 악당을 흉내낸 끔찍한 총기 난사가 일어났는데요. 전직 대학원생인 제임스 홈즈는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상영 중인 한 극장에서 마치 조커를 흉내낸 듯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다쳤는데요. 2015년 콜로라도주 법원은 홈즈에게 12번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331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살 여아를 비롯해 모두 6건의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찰스 스콧 로빈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1994년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카운티 법원은 로빈슨에게 징역 3만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종신형이나 인간의 평균 수명을 넘어서는 장기형을 받더라도 45년을 기준으로 형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됐는데 법원은 범죄당 징역 5000년씩 6개의 형에 대해 첫 번째 형으로 가석방이 되더라도 그 다음 5000년형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생전에는 감옥 담장을 넘을 수 없게 한 겁니다. 로빈슨의 선고를 내린 데니얼 오웬스 판사는 선고 당시 로빈슨에게 이런 말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3만 년이다) 잠깐 인류에 지난 3만 년을 돌이켜보면 원시인과 메머드가 살던 시대에서 현재의 문명까지 발전할 만큼의 길고 긴 시간이네요. 자, 그럼 한국은 어떤지 볼까요? 대구지법은 12월 1일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28살 A씨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데요. 징역 50년은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유기징역형에서는 국내 최장기형입니다. 50년형과 3만년형, 아니 3만년형 이상도 가능한 미국의 사법 시스템, 한국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미국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쳐서 처벌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중주의를 적용하는데요. 한 사람이 저지른 다수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골라 그 1.5배로 징역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어떤 범죄자가 폭행, 절도, 살인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6년,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징역 15년을, 미국에서는 18년을 살게 되는 거죠. 다만 아무리 가중을 해도 최대 징역 50년을 넘을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국내 징역형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 보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도 2020년 미국 법무부가 강제 송환을 요청하자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손 씨 아버지가 범죄 수익 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아들인 손 씨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죠.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도 올해 3월 미국 뉴욕 검찰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100년형 이상 가능성이 거론되자 미국 당국에는 관할권이 없다면서 해외 도피 중에도 미국 대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죠.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지 한국에서 수사를 받을지는 권 씨를 구금하고 있는 몬테네그로 당국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면 한국의 형법 체계는 범죄자들에게 좀 덜 엄격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림동 흉기 난동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골자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범죄 억제 효과도 약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과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으로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